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김태훈 품질연구실장님께서 스마트시티 활용공간 정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기관 쪽에서 나와서 하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데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기관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마테오가 데이터를 만들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검증을 받아야 돼요.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공간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실 때 아마 길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티맵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를 쓰셨을 텐데 이 지도에 대해서 성과 심사를 저희 지도의 검증을 저희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하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책을 썼고요. 물론 이제 단독으로 쓴 건 아니고 공조로 썼습니다. QGI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 이쪽으로 좀 책을 썼습니다. 저희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공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방에 대한 지도까지 검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공간 정보는 정확도 위주의 공간 정보였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니즈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웨이러블 속에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의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연결되고 그것은 지도 위에서 네트워크로 지능화될 것입니다. 세 번의 산업혁명 동안 지도는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보다 체계적인 종이 지도로 발전하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수치 지도가 보급되었습니다. 지도는 매일 변합니다. 사람, 장소, 시간을 넘어 산업과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지도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네,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공간 정보에 대해서 만들면서 저희 위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저희 위주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는 꼭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하루에 챗GPT를 쓰는 인구가 6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4억은 뭐냐면 하루에 80% 정도가 공간 정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80억 인구의 80%는 64억의 인구가 공간 정보와 알든 모르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간 정보 부분에 많은 좀 기여도 하고 계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22.3%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2030년에는 1조 3,70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공간 정보가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될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5위입니다. 물론 더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간 정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시 돈이 되는 공간 정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간 정보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거시 경제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거시 경제가 나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줄어드는데 공간 정보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고 있고 여기 스마트 시티 이 오늘 모이신 분들의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 정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GNSS로 만들어지는 시장, GIS로 만들어지는 시장, 지구 관측, 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GNSS가 57.01%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GIS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정책에서 공간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번 그리고 38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전 국토의 디지털화, 전자지도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스마트 시티에 활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까지는 공간 정보가 단독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활용 부분을 사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공간 정보가 다양한 활용 분야와 쓰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오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핫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난 거고요. 두 번째는 싱크홀이죠. 예, 제가 여기서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빈 그룹에서 전기 충전소를 지하에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홀의 부분에 대한 이런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은 국가 정보에 대한 기본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제 7차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주 핵심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상과 현실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전통적인 공간 정보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는 공간 정보 그리고 무인 로봇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블록스에 대한 메타버스 등의 공간정보 기반에 융합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되고 있고 지금 네옴시티에서도 공간정보가 활용되는 부분이 네이버랩스에서 진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코리아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코리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다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뒷부분에 중요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셔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제7차 공간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공간 정보는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실 정부 위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활용하는 부분에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3차원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 자료가 막 3기가씩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좀 다 뺐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분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하면서 어떻게 활용이 될까 그리고 새로운 공간 정보는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마트 시티를 활용하는 부분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할까 그리고 비식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공간 정보에서는 저희가 GeoNNL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적용 그리고 챗GPT와 ESRI의 플랫폼의 결합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거버넌스도 확대가 굉장히 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여기에 활용되는 공간 정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데이터도 하고 있고요. 저희 공간정보 부분은 이제 V월드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좀 고도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민간에
이제 활용되는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 정보는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만의 공간 정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기부, 산자부, 여기 역시 민간에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되어 있고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분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 기본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국가 기본도는 우리나라는 1대 5천입니다. 1대 5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도시는 1대 1000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 정보에 대한 기술의 동향 분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까운 시일에 AR 그리고 실시간 지도 갱신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확인하는 공간 정보 그리고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다 데이터, 점군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기 간의 연결,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산업 간의 연결, 그리고 경계 간의 연결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결국 정확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신속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의 좀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ICT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IoT,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4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 시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스마트 시티에서 사용되는 공간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정확한 위치 기반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예측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결국 저희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드려야 되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의 전공 쪽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축척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1대 1000 데이터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대 적어도 250은 되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디가 침수가 되고 어디가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가상 도시를 구축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하 시설물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실내에 대한 부분, IoT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차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연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이 공유가 되기가 사실 저희 공간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정보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공개 제한, 비공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랩스에서 서울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로 700m에서 항공 사진으로 데이터를 찍으면 3cm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3차원 정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드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드론에 대한 카메라 해상도와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대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해상도가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해상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구축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점군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BIM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가상세계 VR에 대해서도 연동이 되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디지털 트윈, 도시에서 충족하는 기술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지 보수, 결국은 저희 공간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 정보에서도 많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공간 정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그래서 제가 처음에 6억, 80억, 64억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공간 정보가 자연어로 해서 인공지능 LLM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2025년에 공간정보 신기술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실 때 저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GNSS고요. 그다음에 센서 그리고 GIS 지구 관측입니다. 지구 관측에 드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NSS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드를 쓰시거나 이럴 때 GNSS가 되지 않으면 카드 모두 다 못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측지 이런 부분도 활용되는데요. 저희처럼 그렇게 전문가적인 것은 필요 없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RTK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설에 쓰는 공간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설 자동화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설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되기 위해선 3차원 공간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계속 제공이 돼야 됩니다. 아까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무인화하고 24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으로 하는 트럭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농업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PP입니다. 고정밀 위치 정보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런 부분 자재라든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GNS에 대한 복합치기인데요. 여러분 GPS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GPS뿐만 아니고 갈릴레오 그리고 글로나스, 베이두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되면서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AR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측이라고 얘기하면 GNSS만 생각하시는데요. 실내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NSS 외에도 와이파이라든지 비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증강현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GNSS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GNSS, 실내에서는 다양한 3차원 실내 측이 방법을 통해서 AR을 하고 있고요. 로마 관광청에서는 GNS AR 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간단한 샘플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센서입니다. IoT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이게 공간 정보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I2N IoT라고 해서 시설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우리나라에 있는 SOC라고 하는데 이 SOC이 대부분 다 오래되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IoT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의 이 뒷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센스에 대한 조명인데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간 정보와 연동시켜서 같이 개발해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다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라이다인데요. 저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는 고정형 라이다에 대한 작업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마테오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데요. 이 규칙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라이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이제 도시 실험을 했더라고요. 라이다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고요. 3차원 GIS와 디지털 트윈입니다. 뭐 이 부분은 싱가포르 쪽에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가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대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필드에서 했죠. 새로운 것을 다 새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브라운필드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한다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런던은 런던 앱을 만들어서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그리고 주요 대시에서 일조량을 확인하는 부분 클라우드 GIS입니다. 뉴욕시에서 왜 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뒷부분에 있는데요. 적용 사례입니다. 부동산 가격 왜곡으로 해서 불법 임대 관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간정보 지적도 그리고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방관의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분석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물론 공간 정보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공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전쟁이라는 이런 지금 키워드들 때문에 공간 정보가 지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건물에 대한 높이, 건물에 대한 출입구 정보, 건물에 대한 창문에 대한 정보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3차원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GIS 분석입니다. 그래서 Geo AI라고 합니다. 사실 Geo AI가 뭐지? 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공간 정보를 가지고 AI를 적용시키면 Geo AI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HD 연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지구 관측입니다. SAR입니다. 이 SAR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사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나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SAR 같은 기술을 쓰게 되면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SAR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에서는 홍수 예측과 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여기 계신 픽스포디의 마테오가 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0m에서 3cm의 정확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찍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경사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지형에 대해서 3차원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조금 겹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국가 공간 정보에 대한 구축에서 정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군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림에 확인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3차원 정보에 대한 구축, 벽면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SOC에 대한 메인터넌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에 대한 건물에 대한 외벽 조사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농작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하천에 그린 라이다라는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 넘어가도록 하고요. 건설 분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매핑이라고 저희들이 적용한 기술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얼마나 검증되고 정확한지 여부와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는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굉장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품질을 인정하는 기관이 중앙집중식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활용되는 공간 정보가 필요하시면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간정보 정책 및 최신 트렌드를 훑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